이번 영상에서는 웹디자이너와 매너리즘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 영상은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한 내용이오니 본인이 어떤지 본인의 생각을 가볍게 댓글을 달아 함께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 매너리즘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을 말합니다. 아마도 매너리즘이 뭔지 정확히는 잘 몰라도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 슬럼프와 같이 부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본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매너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경력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3년차 디자이너의 실력이 5년차 디자이너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5년차 디자이너는 3년차 디자이너보다 2년이나 더 경력을 쌓았음에도 왜 실력이 뒤처지게 된 걸까요?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 중 한 가지인 디자이너의 매너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본인은 디자이너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웹 디자이너가 실제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를 파악하고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입사와 동시에 실무를 접하게 되고 신입사원의 사명감, 어색한 환경이 주는 긴장감과 적당한 압박감, 그 긴장감이 주는 성실함, 또 이제 난 디자이너라는 자부심,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평소 본인의 능력을 120%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 빠른 속도로 과업에 대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며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입사 1년차까지는 대부분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년차에 들어서면 어색했던 업무 환경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업무도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업무의 진행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 능력은 긍정적으로 변하지만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신입의 사명감, 긴장감이 주는 그 성실함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심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심을 잃는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2년차까지는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이끌어내며 업무 능력 및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3년차입니다. 업무는 이제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신입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힘들게 디자인 관련 서적을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만든 결과물에 터치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번거롭게 여기저기 팁, 노하우를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는 이제 익숙하고 편합니다. 이렇게 웹 디자이너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웹 디자이너들은 덜하겠지만 우리 생계형 웹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같은 업무의 연속이 매주 혹은 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웹 디자이너는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하고 익숙해짐에 따라 매너리즘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은 본인의 디자인 실력을 정체시키고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경력 연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연차의 디자이너보다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을
저는 웹 디자이너의 매너리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공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해결책에 대해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생계형 웹디자이너들은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고 혹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테니 공부가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신다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공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속회사를 위한 공부도 좋지만 본인을 위한 공부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팁을 알아보거나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한 팁을 찾아보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는 소속회사의 입장에선 좋은 결과일지 모르나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후배보다 업무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실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볼 수도 없고요. 빨리 만들려고 편하게 작업하려 하다 보면 일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이는 본인의 디자인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분명 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공부를 한다면 빨리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키우는 성장에 있어서 몸집을 키우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고 몸집만 키우는데 집중한 성장은 겉만 번지려 할 뿐 막상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컬러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롭고 신선한 UI를 만든다고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하며 새로운 레이아웃을 찾아보고 아무리 따라하고 연습을 한다 해서 과연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요? 아마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새로운 것, 습득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자기 성찰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공이 단단히 쌓인 분들은 계속 기본기에만 충실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위해 안으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 성찰을 하고 밖으로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탐구하고 끝없이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